이른바 만드기 사건을 아십니까? 최근 청주에서 한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축사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죠. 차고 노예, 염전 노예에 이어서 다시 등장한 강제 노역 사건.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드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도 보면은 이제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서 통상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악용을 해서 착취한 경우로 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로 일단은 보이고요.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장애인 인권 침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사례인데 또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적 장애인을 데려다가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노동을 시켜온 이른바 만드기 사건, 그간의 상황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소 4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협회 조그마한 쪽방입니다. 방 주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 고모 씨입니다. 맞아, 만드기라고 조금 모자라니까 그런 데 와서 있었지요. 성한 사람 같은 거 있어? 고 씨는 19년 전부터 이 축사에서 일을 했고 그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 똥침을 줬어. 심하게 실력내려. 자꾸 시기가 심한 거지. 오래됐어, 그래도. 20년? 어떻게 그렇게 됐을겨?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끝에 고 씨는 무려 19년 만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드님 배신이 같으세요? 집에 수시 통고지가 있으면. 고 씨의 몸 여기저기에서는 오래된 상처들이 발견됐는데요. 축사 주인은 임금 부분은 인정했지만 감금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얘기가 감금하고 뭐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적장애 2급이면은 판단력이라든지 표현 능력이 아무래도 온전치가 못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장애 2급 정도가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IQ 수준으로 봤을 때 35에서 50 미만 정도 되는 수준이 지적장애 2급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 훈련이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다든지 지도 감독을 하면은 아주 단순 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일이라든지 혹은 정상적인 어떤 거래 관계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그리고 사회성 능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적절한 지원이 없이는 하기가 힘든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만드기라고 불렸던 장애인, 지적장애인 고모 씨가 머물렀다는 그 쪽방의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나갈 텐데요. 딱 보기에도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과 그 노모와는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떨어져 지냈다고 하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번 경우를 보면 이제 진짜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장애 당사자분만이 아니라 그 노모의 경우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돼서 사실 이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지적장애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는 본인이 거기에 이제 이런 반감금 상태로 있다든지 어떤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탈출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협박이나 어떤 강박이 있었으면 탈출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 머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감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을 지척에 두고도 2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야말로 생이별이었을 텐데 이렇게 마을 주민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곳입니다. 청주 청원경찰서 김수진 오창 지구대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계단에 그 어떤 남성 한 명이 웅크리고 있어서 주거지가 어딘지 이런 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맞느냐? 맞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냐? 이 사촌 동생이다. 주민 탐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거의
가족은 아니고 수년 전에 이제 예지에서 와서 거기서 농장 일을 하고 있다. 그 12, 13일 날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주민들이 가끔 밥을 안 먹고 나오는 것 같다. 인근 민가에 그런 얘기가 저희 그 수사 단서가 됐습니다. 예지에서 누구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데려다 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청원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찰이 CCTV까지 확보했다고 하니까 수사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곧 밝혀질 테고 네. 그밖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할까요? 일단은 좀 전에 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 축사에 오게 된 경로도 사실은 상당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축사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엔 지난 19년 동안에 단순히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학대 여부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착취 여부 그리고 강박이나 협박은 없었는지 이런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웃 주민들도 좀 이상하다 싶었을 것 같은데 19년 동안 누구라도 가서 대화를 하거나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든지 또 그런 인권을 챙겨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시민적인 인식이 아직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무심하게 넘어간 것이 이런 사태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웃이야 무심할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다면 좀 돌봄 서비스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장애 서비스가 아직도 본인이 신고를 해서 등록이 돼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도 본인이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네.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그 장애, 특히 이런 그 인권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기다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런 사례들을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금도 어딘가에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제2의 만드기가 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예, 잊혀질만 하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정하긴 싫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사회가 없다고는 확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장애인 인권 침해 이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그럴까요? 좀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을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를 놓고 보면 실제로 그 처벌 수준이 소위 얘기한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할 만큼 약했던 이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정법상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권을 지킬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이런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대상인 지적장애인 고모 씨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19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경제적으로 임금을 착취당했는지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임금을 좀 더 보전해서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역시 그 본인의 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공적인 지원 체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법적 조치라든지 사법적 조치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지적 장애인들이 힘들게 노예살이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다시 수용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그 자기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보호망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본권을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지원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활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또 본인의 권리를 철저히 챙길 수 있는 공공후견인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촘촘히 들어서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없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분으로 당당한 기본권을 완전히 누리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만대기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노역 사건 짚어봤습니다. 이봉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